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도 부동산 얘기할 건데요. 네. 이번에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줍줍 로또. 줍줍 또 뭐 나올 때마다 뭐 100만 명이 몰린다는. 네. 이번에는 강남의 원베일리. 원베리에서 한 채가 나왔어요. 대박이지. 근데- 다들 20일 날 뭐 청약을 한다든가.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요거는 20억에 분양하는 건데 40억에 팔렸대. 잘하면 40억에 팔 수도 있대요, 요즘. 따블이네. 분위기가. 되기만 그래서 하면 20억이 되기만 남네. 하면 20억이고 당장 20억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 그냥 바로 전세 놓고 하면 되니까 당첨만 하면 되면 20억에 전세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임자 나오면 전세 자. 끼고 팔면 그냥 바로 이런 엄청난 줍줍 로또가 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 근데 요게 골 아주 때리는 일이 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더라. 네. 그래서 장선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거 청약하면 됩니까? 원베일리 무조건 대박. 아니 말씀 다 하셔갖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게 다 줍줍 로또 뭐 로또. 20억 예. 로또 줍줍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줍줍이라는 거 저희가 알기에 이렇게 청약에서 줍줍이 나오는 거는 전국에 아무나 아무나 집 있어도 되고 뭐 상관없이 청약 점수 필요 없어. 점수 필요 없고 통장도 필요 없고 추첨으로 주민번호만 있으면 돼. 네. 추첨으로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예. 이상하게 여기 빨간 글씨 잠깐만 읽어볼까요? 네. 그 조합원 취소분 한 가구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 일반 분양을 진행합니다. 일반 분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줍줍이 아니죠. 일반 분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일단 이제 1순위로 예. 무주택이고 청약 통장도 있고 청약 점수도 있고, 높아야 돼요. 1주택까지. 뭐애 많아야 되고 네, 청약 네. 통장 기로해야 되고 그거? 네, 맞습니다. 그 방식으로 뽑는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줍줍이 아니지? 언제는 그냥 주민번호만 있으면 추첨으로 뽑고 네. 언제는 청약 통장 갖고 오고 점수가 거의 만점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그 주제가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건데 원래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이제 남는 물량이 나오면 줍줍을 한다 그러잖아요. 줍줍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 제한이 없이 와. 청약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 같은 다들 경우에는 줍줍을 기다리고 지금 줍줍이 있었을 아니죠. 일반 청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줍줍의 대원칙이라는 게 이제 일반에 먼저 공개된 다음에 예. 이제 미분양이 생기거나 취소 물량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줍줍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할 수 거기다 이제 로또처럼 긁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건데 여기는 어떤 물량이 취소 물량으로 나왔냐면은 조합원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서 이 청약된 거 조합원 분양받은 게 취소가 된 물량이에요. 아 원래 원베일리 짓기 전에 주공 아파트 갖고 계셨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짓고 나면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가서 내 집인 걸로 하면 되는 건데 네, 네. 그분이 뭐에 걸렸어요? 5년 재당첨 금지주. 5년 그게 재당첨 뭔데요? 금지가 뭐예요? 그 예전에 2017년 5년 단임제 같은 건가 보다. 2017년 파리 대책인가요? 네. 그때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하도 투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처음에 당첨된 지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 분양이든 그 청약을 받은 뒤에 5년 이내에 재당첨 못 받게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네. 상관없이. 근데 이분은 아마 조합원 그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역 안에 있는 곳에서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받는데 아마 강남권이나 뭐 최소 뭐 용산 쪽에 집이 이제 두 채 두 채 이상 있었나 있었던 보네. 것 같아요. 근데 두 그래서 채가 다 재개발이 된 첫 거네. 번째 게 재개발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기 원베일리에 다시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또된 거예요? 근데 조합원으로는 당첨됐다고 표현하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청약 조합원도 청약을 하잖아요. 아. 근데 조합원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럼 법이에요.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이거는 불법이 아닌데 네.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있는 것 중에 네. 낡으면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텐데 네. 집 내가 갖고 있는 집 중에 어떤 게 또 재개발되거나 재개발돼서. 재건축돼서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입주하고 받았는데. 네. 또 여기서도 또 재건축 재개발되면 당연히 새 아파트가 될 텐데 네. 요거랑 요거 사이가 네. 우연히도 5년 안에 들어오면 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 그 팔아야죠. 뒤에 있는 거.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 새 아파트로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진작 파셨어야 되는 건데 이분은 깜빡 못 팔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네.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취소됐다는 설도 있고,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예? 취재하다 예? 보니까 좀 들은 건데 아, 그런 설이 있고, 뭐 어떤 분은 이분이 재당첨 제한되는 걸 뒤늦게 알고 아파트를 청약하지 않고 상가를 청약해서 받았는데 조합에서는 이분이 어쨌건 조합원이니까 아파트 신청할 줄 알고 잡아놨다가 조합원 쿼터로 잡아놨다가 이걸 이제 이분이 이게 청약을 안 하니까 일반 물량으로 이제 돌리면서 이번에 나왔다. 뭐 이런 설들이 있어요. 어쨌든 5년 제한엔 걸렸다. 네, 네. 야,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그냥 올라간 거야. 대박이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보통의 경우에 이제 줍줍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처음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래서 한편에서 이런 설들도 있었어요. 이게 요번에 그 전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라고 개포에서 나온 게 새 채가 나왔는데 100만 명이 몰려서 막 서버가 막 난리 나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그 조합원 취소 물량이니까 당연히 줍줍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줍줍을 안 하고 이렇게 일반 가점제 방식으로 한 걸로 봐서 그런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20억 이상이니까 전 국민이 뛰어들면 한 번 더 난리 난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그 가점제로 해서 들어오는 수요를 좀 막아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명확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 줍줍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게 먼저 공개된 다음에 거기서 미계약이 나든 미분양이 나든 한 뒤에 이제 남은 물량이 있으면 그걸 줍줍을 하는 거지. 예. 이 조합원 분양처럼 조합원들 안에서만 청약 신청을 받고 일반한테는 공개가 된 적이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청약을 한 가구지만 일반 청약 방식으로 하게 됐다. 아, 그럼 원칙이 네. 어쨌든 일반 청약을 한번 해서 네. 거기서도 뭐가 안 돼서 문제가 있거나 미달이 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줍줍으로 가지만 네. 조합원 물량은 일반 분양을 한 게 아니니까 네. 시험을 아직 안 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서 취소 물량으로 나오는 게 사실 너무 이례적이고 그 전에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도 뭐 이게 국토부에 질의회신도 하고 서초구에서 뭐 유권 해석도 내리고 했는데 여튼 조합원 물량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조합원 물량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줍줍하지 않고 일반 가점제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라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처음 일반 분양 물량이니까 네. 시험을 제대로 봐야 돼. 이런 뜻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른 게 만약에 그냥 줍줍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청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여기 원베일리 당첨 확률이 가점제로 해야지 높은데 전 국민이 줍줍하면 경쟁 그 확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되게 보면 역차별인 거죠. 그래서 기회를 준다. 그 한 채 가점, 가지고. 그렇죠. 가점제 방식을 도입한 거죠. 그럼 저게 이번에 원벨리 나온 게 되려면 서울이어야 되고 집이. 1순위가 서울의 2년 이상. 전교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교 1등 청약 통장 전교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을 해야죠. 전국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약 얘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야 저거. 여기 물량이 이제 서울에 이제 1순위가 서울이고 예. 그다음에 그 점수를 매기잖아요. 뭐 청약 통장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자녀 수 뭐 이런 거 매기는데 네. 84점이 만점인 걸로 알고. 무주택 기간. 네, 무주택 기간 84점이 만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당연히 거의 84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만점 통장은 다 나올 건데 예. 거기서도 이제 경합이 되면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갖고 또 자르거든요. 네. 거기서도 안 되면 추첨까지 가는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쯤에서 전국 수속 좀 돼야 할 수 있겠구나. 20억이 떨어지는구나. 잘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40억짜리 아파트잖아요. 네. 네. 사실 막 아파트 20억에 하니까 그럼 문제다. 그렇지. 이런 게 있으면 막 정부가 야 갖고 와. 그래서 40억에 분양하고 이거 선착순으로 하든 뭐 추첨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지. 20억만 니네 조합원한테 주면 되지. 그것도 참 이상하긴 하지. 왜 4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에 뺏어와. 네. 하여튼 그러고 나서 20억 차익이 생기면 이걸 나라 돈으로 써야지. 어떤 운 좋은 무주택자한테 20억씩 몰아주는 로또가 존재하는 게 이게 로또 당첨 로또보다 금액이 더 많고 세금도 없는 건데 네.
이런 게 존재해서는 되겠느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로또도 있는데요, 뭐. 아니 그 로또는 로또대로 있는 건데 그거는 엠빵 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각자 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이게 이 청약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강남권에 분상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청약 제도가 있으니 예를 들면 청약 통장 있는 사람들부터 쇼핑하시고 제값에 쇼핑하시고 니네부터 먼저 들어가서 사 그리고 남으면 다음 순서로 사게 할게 이거는 괜찮죠. 그런데 반값 세일을 20억씩 남겨주는 세일을 하면서 청약 통장 있는 사람만 먼저 사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거 이게 뭐 하냐, 난 뭐 진짜 하는 겁니다, 동의하는데 지금은 그 얘기 아직 하지 말고 조금 이따 하자. 알겠습니다.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직 청약청약 못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니, 청약 통장이 있으니 아니, 나까지는 근데 이게- 혜택을 받고 그렇습니다. 없애면 좋겠다. 없애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예. 그 제도 안에서 청약 점수를 쌓아온 분들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면 역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없애기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다 그런 거거든요. 뭔가 이게 청약제도로 계속 유리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집 안 사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제 빌라 안 사지 여러 가지 무슨 불량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야말로 아무런 리스크 없는 불로소득이지. 20억짜리 집을 샀다가 40억 되면 다 불로소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불로소득이. 근데 왜 불로소득을 나라가 제대로 보장하고 이럽니까? 왜? 그러게. 아무도 문제 없잖아요. 무주택자가 가져가는 불로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나도 동의는 안 한다. 그러나 일부 그 불순분자들이 그런 그렇다. 얘기는 하더라. 네. 근데 아직 없애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중간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끊으면 어떻게 그거. 네. 상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네. 하여튼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원데일리는 줍줍은 아니다. 아니다. 일반 가점제 한다. 전국 1등만 된다. 그다음에 이게 막 3년인가 그 전매 제한만 있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DSR이 한 절반 40%니까 한 1억 4천 정도가 되면 한 10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전세로 돌리면 뭐 한 4억에서 5억 정도면 전세로 이 집을 주인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부럽다.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게요. 네. 이게 조합원 분양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 조합원 분양가에 일반 뭐- 분양가도 아니고. 아니고. 예, 그러니까 더 싼 와, 거예요? 더 싸게 나온 거네. 더 싸게 나오고 거기 뭐 필요한 옵션들도 아마 붙여 그냥 줬을 거예요, 줄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뭐 언감생. 당연히 조합원 분양 취소 물량이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나온 거. 1등은 좋겠다. 20억이나 먹고. 갑자기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제도적인 게 있군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왜 계약을 안 했는지 좀 궁금했는데 네. 5년 재당첨. 네. 그러니까 5년 재당첨도 네. 부동산 투기가 들까 몰라. 가격이 많이 올라. 자, 그래서 오늘부터 집을 산 사람들 중에는 네. 과거에 5년 전에 당첨 받았어서 뭐 한번 이걸 했으면 오늘부터 집 산 거에 대해서는 5년 재당첨 금지를 합니다. 요즘 집값 너무 올라서 안 되겠어요. 네. 참아야 돼. 안 돼. 이거는 말 되지.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소급 적용해서 수십 년 전부터 집 두 채 갖고 있다가 낡은 집이 돼서 우연히 같이 재건축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거 그럴 수도 이거 되고 있지. 이거 되고 그럴 수도 이건 있지. 청금 청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한남 5구역인가 3구역에서도 예. 그게 이제 2017년부터 갑자기 도입된 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예. 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갖고 청산되는 경우가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좀 그 현장은 되게 혼란스럽긴 해요. 아마 이분도 여기 원베일리 이분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렸고 예. 한남 5구역인가 3구역에서도 재당첨 제한에 걸린 분들은 그 새 아파트 프리미엄 완전히 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 수야 있고 정부 만들라고 민주정부를 뽑고 하는 건데 네. 정책을 만들 때 그때 이후의 액션에 대해서만 정책에 영향을 줘야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까지 다 그러면 그냥 집 갖고 있었던 게 문제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어필을 했어야지 지금까지도. 지금 이거 어필 안 해서 그냥 답답한 몇 명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고 다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안 당하면 그냥 누가 당해도 별로 관심 안 갖는. 아니에요. 관심 가져요. 왜 5년 재당첨은 왜 소급 적용하냐고 왜 그 당시에 왜 항의 안 했어요? 이상한 거지. 잘못했네. 부유층이 당하면 부당하게 당해도 우리는 그냥 쌤통이라고 생각하거나 관심 안 갖는 그런 문화는 문제다 정말. 문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야. 장순원 기자님의 네. 원벨리 이야기. 아유 부럽다. 야, 20억. 이 사람은 당첨되면 그냥 마치 재개발 내가 투자한 것처럼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